달콤하죠? 일단 달콤하죠. 일단은 ODD 채널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입니다. 저는 현재 코딩 알려주는 누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어제 5만이 됐어요, 여러분. 운영을 하고 있는 김빛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부트캠프 강사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딩 학원이죠. 네, 부트캠프 강사로 이제 2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한국계 회사를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한 4년, 5년 개발자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요즘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지금 국비 지원하면서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국비 지원처럼 이제 사설 학원에서 이제 3개월이나 또는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완전 비전공자가 이제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 과정을 배우는 거죠. 예, 그거를 저는 도와주는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저는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 학생들보다도 이제 베트남 학생들 또는 외국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쳤어요. 좀 특이하죠? 한국의 이런 부트캠프 학원들이 베트남에도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베트남이 젊은 인구도 많고 좀 IT 쪽으로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 부트캠프 학원들도 지금 베트남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베트남에서만 개발자로 일을 해봤어서 사실 한국 시장이랑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근데 제가 느낀 베트남 시장은 어떻냐? 일단은 베트남이라는 데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여서 외국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다른 외국에는 좀 개발자 인건비가 많이 비싸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베트남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트남 개발자분들이 외국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니즈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네이버 개발센터도 여기 베트남에 있고, 다른 이제 외국계 회사들, 뭐 호주나 미국계 회사들의 개발센터가 지금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카오 개발센터, 뭐 네이버 개발센터, 약간 외국계 개발센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그런 개발센터가 많아서 일할 기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발자들이 이제 일할 풀들은 지금 많이 있는 상태. 네, 풀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그걸 내가 도와주고 있다.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분들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개발 베이스가 거의 없으신 분들이세요. 주로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뭐 세일즈 하셨던 분들, 또는 디자인 하셨던 분들, 뭐 되게 다양한 필드의 사람이 오시고, 졸업할 때에는 거의 같은 레벨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내가 어떤 쇼핑몰 웹사이트 같은 거 혼자서 이제 작은 사이즈는 만들 수 있는 정도? 처음에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유저랑 같이 소통하는 그런 프론트엔드부터 이제 데이터 저장하는 백엔드까지 이제 혼자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은, 이 정도면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실제로 그게 이제 회사의 요청 사항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학생분들을 이제 취업으로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중요하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제 목표.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 이게 나라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 기술은 많고 뭐 사람들이 막 한국은 야 자바 좋대 하는데 그게 사실 외국에서는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나라에서 어떤 언어를 어떤 스택을 많이 쓰느냐. 그래서 희한한 게 이게 베트남 대학교에서는 C샵을 되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대학생들 이제 졸업을 했을 때에는 보통 C샵 쪽으로 많이 가세요. 그리고 회사가 이제 리액트나 뭐 몽고DB 같은 이제 먼 스택이라고 하죠. 그거를 쓰는 경우도 많고, 보통 한국에서 쓰는 스택이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일을 하실 때 좀 그런 거 갖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내가 베트남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는데 한국에 가니까 약간 스택이 안 맞아서 이직이 조금 힘들다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라별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재밌는 예제를 또 제가 드리면은 한국에 계시는 개발자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뭐 실리콘밸리의 뭐 유명한 회사랑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 스택을 사용할까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다가 한국은 자바 스프링이 워낙 유명해서 야, 자바 스프링을 같이 써야 된다 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스프링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개발자가 별로 없는데 어디 가서 구하지?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스프링을 버리고 그냥 자바만 쓰기로 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쓰는 스택이 좀 다릅니다. 네. 사실 이걸로 되게 얘기가 많아요. 누구는 이걸 먼저 해야 된다. 누구는 아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가르친 입장에서 학생들이 제일 포기 안 하고 오래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처음에는 HTML, CSS를 배우는 게 제일
빠르게 약간 흥미를 느끼고 좀 더 다음 스텝으로 좀 흥미있게 전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HTML, CSS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는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약간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뭐 웹사이트에 버튼을 넣고 뭐 검색창을 넣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언어에 가깝지 뭔가 안에 막 로직을 추가하고 이런 언어는 아니지만 HTML, CSS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그려놨어. 그럼 일단 눈에 딱 보이니까 어머 여기에 이제 나 로그인 기능 넣어보고 싶은데 학생들이 이렇게 흥미가 가면서 아 그러면 로그인 기능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는 어떤 흥미의 브릿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HTML, CSS부터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얘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래요.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야, 이 컴공과 학생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컴공과 학생들은 4년 동안 뭐 자료 구조 이런 것도 배우고 알고리즘도 배우고 뭐 운영 체제 뭐 이렇게 되게 딥한 내용을 많이 배우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학원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배워야 되니까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인데 그 시간 내에 어떻게 이 4년치의 내용을 다 따라잡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은 다른 게 맞아요. 근데 학원을 졸업한 학생분들도 회사를 다니면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게 부족했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실전에서 이제 배우면서 사실 실력이 굉장히 빨리 상승을 하는 거를 저는 사실 많이 느꼈어요. 본인이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부족한 게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 시작은 다르지만 뒤에 끝에 보면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전공자분들이 나는 좀 컴공생처럼 뭔가 좀 딥한 사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이나 뭐 운영체제나 이런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코딩을 잘하는 거랑 면접 잘 보는 거랑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학원에 있으면서 이 친구 진짜 잘하는데 면접을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본인이 아는 거를 설명을 안 해봐서 그래. 그리고 본인이 짰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짜는 거죠. 그냥 다들 이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코딩을 잘하고 내가 아웃풋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있어도 반드시 면접 준비는 따로 하셔야 된다. 이거는 완전 다른 분야다. 오히려 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엉망인데 면접은 또 겁나 잘 봐. 겁나란 말 쓰면 안 되나? 어쨌든, 겁나 잘 봐. 그런 학생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치면은 그 면접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개발자 면접 질문 한 50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아예 이거를 시켜요. 그 질문을 보고 내가 답변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출했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그럼 그 포트폴리오에 이제 코드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코드를 넣었는지 설명을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클래스로 뭐 이렇게 뭔가 객체를 만들었어. 너 이거 왜 만들었어?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은 객체 지향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면접 준비를 한 달을 시켜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달콤하죠? 일단 달콤하죠. 제가 봤을 때, 일단 한국보다는 풀이 굉장히 넓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개발센터를 많이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프로젝트가 굉장히 다양한 게 좀 많기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외국계 회사를 좀 일해볼 수 있는 경험, 외국인이랑 일해볼 수 있는 경험도 좀 더 쉽게 쌓을 수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제 친구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데, 좀 한국 회사래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 내가 진짜 약간 찐 외국계 회사를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은 베트남의 개발자로 어떻게 지원을 해서 외국계 회사를 다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보다는 풀이 확실히 크고 한국도 지금 개발센터를 여기로 옮기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많이 옮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요즘 핫한 한국으로 치면 약간 압구정 느낌 그런 스팟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트남에 있는 한국 회사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네이버, 라인, 배달의 민족 지금 다 베트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베트남에서 일하실 한국 개발자분들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눈여겨보시고 그쪽에 지원을 해서 넘어가시는 거.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링크드인을 이용을 하는 거죠. 베트남은 링크드인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이제 내 잡 포스트 하고 내가 베트남에서 잡을 찾는다라고 그런 로케이션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연락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저만 해도 제 링크드인을 좀 꾸몄더니 한 20군데에서는 연락이 막 오거든요. 헤드헌팅에서 특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건 제 채널에도 비슷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직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다라는 거. 근데 영어를 좀 하셔야 돼.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해외에서 일하는 거니까. 개발 문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단점인데, 개발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단점은 아무래도 소통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개발적으로 딥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문서로 많이 남겨서 좀 넘기고, 그래서 좀 다른 때보다 개발 이렇게 기술적인 회의를 할 때에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죠. 약간 한국에서는 좀 한국말로 대충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애매하게 이해해도 네네네 하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알아듣게 되는 그게 있는데 베트남은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애매한 건 정말 애매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서 이제 회의를 한다든가 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막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베트남 야근이 없어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발자로서 약간 야근이 없는. 여기는 정말 워라밸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야근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만 그런가? 제가 한국 회사에서 처음에 일했을 때는 거기는 토요일도 일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베트남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애가 타는 거야. 나는 한국 스탠다드로 이렇게 좀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베트남 분들은 난 안 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저도 이제 베트남의 스탠다드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 가자고 이러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대학을 선택을 안 한다라는 가정하에 비전공자들의 옵션을 보면은 일단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원, 두 번째는 뭔가 독학, 세 번째는 뭐 과외, 이렇게 1대1 과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면은 저는 일단은 학원을 가는 걸 제일 추천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학원 강사서가 아니라 학원을 제일 추천하는 게 이게 개발이라는 게 사실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개발자가 혼자 일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팀원들과 긴밀하게 일을 하거든요. 사실 이 큰 서비스를 어떻게 나 혼자 다 만들어, 그죠? 그러면은 죽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거는 학원이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쉽게, 제일 나랑 비슷한 레벨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일해보는 경험을 쌓는 거.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추천을 첫 번째로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더 많이 가게 돼요. 내 친구가 나는 같은 내용을 배웠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 친구는 한 이만큼을 하네? 그러면 친구를 보면서 야 나도 이거 좀 알려줘 하면서 좀 더 성장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학원에 있으면 시너지가 좀 더 많이 나요. 근데 이제 학원을 선택을 못 하시는 이유가 이제 보통 시간이 안 되시거나 뭔가 여유가 안 되시면은 학원을 선택을 안 하고 이제 독학을 선택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제 주위에도 독학을 해서 개발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신에 독학을 해서 개발자가 되려면 굉장히 독해야 된다. 독해야 된다. 그래서 강의 듣는 거 추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혼자서 강의를 듣더라도 주위에서 같이 프로젝트 할 분을 커뮤니티나 이런 데 모집을 해서 꼭 그 협업을 하는 경험을 한번 하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은근히 클론 코딩이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클론 코딩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미 다 해놓은 거를 나는 이걸 그대로 받아서 내 거화만 시키면 돼. 그럼 이 지식이 굉장히 쉽게 나에게 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걸 내 거화 시키는 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보통 하는 게 처음에 클론 코딩을 막 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금 응용해서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잘 안 돼요. 속상해. 막 울면서 막, 나는, 왜 내 스스로는 안 되는 겁니까? 하면서 저한테 막 컴플레인을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클론 코딩 한 번만 클론하지 말고 3번, 4번 클론을 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 두고 짜보고 완성을 하면은 이젠 이거 없이 내가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에도 제 수업 해야 되는 컨텐츠를 한 5번은 클론 코딩을 하거든요. 내가 이걸 확실히 이해를 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 나도 5번 하는데 네가 한 번만 하고 지금 완벽하게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한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론 코딩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근데 단지 내 거화 시키는 게 어렵고 내 거화를 시키려면은 최소 3번 정도는 내가 한번 돌려봐야 된다. 약간 기출문제 풀듯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루에 한 3번, 4번 정도 받는 것 같아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30대인데, 내가 30대 중반인데, 제가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몰라요. 님이 개발을 잘할지, 님이 개발에 능력이 없을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너에게 정답은 알려줄 수가 없어. 그죠? 어쨌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고, 당신은 됩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약간 이렇게 좀 판단을 해줄 수 있지만, 그냥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아직 시도도 안 해본 상태에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해줄 말은 없다. 나는 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개발에 관심이 있고, 굉장히 거대한 양인 것 같지만, 또 하나하나 또 파다 보면은, 또 이게 또 할만하거든요. 이미 많은 분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해라. 일단 하고 결과물을 나에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피드백을 줄 수 있다. 약간 그겁니다. 네. 제가 채널을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주위에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되게 많은데 약간 비전공자를 위한 것보다는 전공자들이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 많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전공자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게 컨텐츠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만들고 좀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고 좀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오픈했고, 그래서 대상이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처음에 코딩으로 스텝인을 할 때게 들으면은 좋은 강의다. 이미 소문이 자자하죠. 그래서, 예, 그런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그래서 와서 강의 몇 개, 한두 개 보시다 보면은, 금방 빠져들게 될 거예요. 예, 모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계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코로나 때 좀 힘들어가지고